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익숙한 이름이죠. 금강산. 근데 이 금강산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어쩌면 좀 놀라운 기원 이야기가 있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원영님의 연구 자료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이름이 그냥 산 이름이 아니라 어쩌면 고대 한국이랑 인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아닐까, 이런 흥미로운 가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금강산 이름의 그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뭐 가야라든지 회엄사, 또 단무갈보살 같은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고대 문화 교류의 흔적까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일단 금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뜻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름이 어떻게 한반도에 이 명산에 붙게 됐는지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준비되셨죠? 자, 우선 금강산이 옛날부터 그냥 우리만의 산이 아니라 국제적인 명소였다는 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고려시대 원나라에서는 아주 귀한 외국 사신들한테 금강산 관광을 일부러 시켜줬다면서요. 이게 단순한 산은 아니었던 거죠, 분명히. 근데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첫 번째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당시 뭐랄까, 국제사회의 주류 문화가 불교였잖아요. 그럼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나라가 인도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 있는 이 산을 그 화엄경에 나오는 아주 성스러운 금강산으로 이렇게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아, 경전에 나오는 그 성산으로요? 네, 흔히 당나라 고승 진관 스님이 언급한 걸 기원으로 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당시 금강산이 누렸던 아주 이례적인 국제적 위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특별 대우를 받았을까? 이 부분은 사실 아직도 명확하게 풀린 수수께끼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경전에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는 힘들 텐데 뭔가 더 있었겠네요. 그럼 금강이라는 이름 자체도 좀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다이아몬드, 뭐 단단함 이런 건데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요. 금강이라는 말이 산스크리트 바즈라를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다이아몬드의 단단함보다는 번개를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번개처럼 번쩍하면서 모든 번뇌나 무명을 확 깨트려버리는 강력한 지혜, 깨달음, 이걸 상징하거든요. 아, 번개요? 번쩍하는 깨달음? 네, 그렇죠. 명심견성, 그러니까 마음을 밝혀서 본성을 본다는 수행법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이 번개의 이미지가 깨달음의 상징처럼 쓰인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단단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강력하고 순간적인 지혜의 힘. 와, 번개 같은 깨달음이라니. 의미가 확 달라지는데요? 그럼 단단함보다는 그런 지혜의 상징으로 금강을 이해하면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최원영님의 연구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건데요. 만약 금강이 그런 깊은 불교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 이름이 어떻게 한반도의 이 특정 산하고 연결됐을까? 이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연구에서는 여기서 좀 뜻밖의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포천 근처의 회암사, 그리고 단무갈보살입니다. 회암사요? 근데 회암사는 금강산이랑 지리적으로 꽤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그게 바로 이 가설의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회암사는 금강산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단무갈보살, 법기보살이라고도 하죠. 그분과 관련된 가장 큰 사찰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연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금강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라시대 이후에 중국을 거쳐서 불교가 들어온 경로가 아니라 어쩌면 훨씬 더 오래된, 혹시 가야시대와 연결된 고대의 해상교류 루트를 통해서 인도에서 직접 유래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겁니다. 와, 인도에서 직접요. 가야 시대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금강산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보살이나 불호 같은 아주 핵심적인 불교 용어 자체가 기존 학설과는 다른 경로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회암사는 그 고대 연결고리의 흔적을 나중에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와, 이건 진짜 상당히 파격적인 가설인데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서 바로, 그것도 가야로. 네, 그렇죠. 굉장히 도전적인 가설이죠. 하지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게 예를 들어 타고르가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렀던 유명한 일화도 있고요. 또 고 김병모 박사님이 인도 박물관장한테서 가야와 인도 간의 고대 교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한국과 인도 사이에 어떤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 연구는 금강산 이름의 기원을 그런 어떤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보고 접근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그냥 지명이 아니라 첫째, 화엄경에 나오는 성산이라는 어떤 국제적인 인식이 있었고, 둘째, 번개 같은 지혜를 상징하는 금강이라는 단어에 본래 의미가 있고, 셋째, 어쩌면 가야와 인도를 직접 잇는 아주 오래된 교류의 흔적일 수 있다는 가설까지 이렇게 여러 결의 역사와 문화가 얽힌 복합적인 주제라는 겁니다. 회암사나 단무갈보살은 그 연결고리를 푸는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용했던 이름 속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깊은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네요. 오늘 정말 금강산 이름 하나를 가지고 고대사부터 불교 철학 그리고 국제 교류사까지 넘나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익숙함 속에 이런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살이나 불 같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불교 용어의 기원조차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껏 배우고 당연하게 알고 있는 다른 수많은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적 상징들 속에는 또 어떤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기원이나 숨겨진 연결고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